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블록체인 이제 17강 대칭키 기반의 암호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와 시멘틱 크립토 그래픽 설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해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대칭 암호화의 알고리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ES를 이 이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암호화 키와 이제 복호화 키가 이제 동일한지에 따라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인지 다르면 비공개 키 암호화 방식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구성도를 이렇게 보시면 처음 이제 평문이 있으면 그 평문을 이제 비밀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암호화된 문을 이제 다시 같은 비밀키로 복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문이 나오겠죠. 다시 이제 복호화된 평문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복호화하는데 이때 이제 비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키라고 하죠. 퍼블릭 키입니다. 전자 설명할 때 쓰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비밀 키로 암호화를 하고 공개 키로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고 그 공개 키로 암호화된 문을 그 해당하는 사람만 비밀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이 수신자와 송신자가 있으면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칭키를 이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이게 중간에서 키를 보안상 이제 키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채널이 마땅히 제공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수신자가 불특정 다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수신자한테 모든 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원장,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모든 수신자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대칭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송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게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대칭 키를 이용한 블록체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1970년대 DES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이 DES의 블록 암호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한 AES라는 암호화 방식이 있습니다. 이 90년대 이제 후반쯤에 나온 암호화 방식인데 이때 이제 이 DES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회를 열게 됩니다. 암호화 대회를 열게 되고 그때 이제 우승한 이제 그 암호화 방식이 이제 AES고 AES는 128비트와 종류가 192, 그 다음에 256이죠. 많이 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키를 생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고 기본적으로 128이 이제 기본 표준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을 만든 게 시드라는 것이 있고 이건 2000년대쯤에 저희 나라에서 전자서명을 이제 뭐 대체한다 뭐 이래가지고 나온 게 시드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AES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DEA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라고 대칭키로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문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대칭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이메일을 보내게 되죠. 이메일을 보내면 그 암호화된 문이 다시 대칭키,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복화가 돼서 비사용자한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구현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블록 암호 알고리즘과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블록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평문 문서를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하는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고요. 암호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런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초기 값을 이제 n비트를 넣게 되면 이제 암호 알고리즘으로 이진키 수열을 갖게 되고 XOR을 합니다. 그래서 이진 수열, XOR을 해서 암호문 수열을 이제 만들어지는 이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유럽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암호화 방식은 저희도 이제 많이 가끔씩 사용을 하지만,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해서 한번 패스워드 쓰고 버리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제 원타임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원타임 패스워드의 스트림 암호화 방식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스트림 암호화 방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블록 암호화 방식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DES와 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DE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ES는 64비트 평문을 이제 64비트 키를 이용을 해서 64비트의 암호문을 생성하는 그런 암호화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IBM에서 개발한 암호 시스템을 이제 미국 연방 표준에서 승인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시드는 90년대 후반에 이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시드는 이제 키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126비트 이제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고, 입력 크기는 이제 128비트로 16라운드를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6라운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평문이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인크립션을 하게 되죠. 인크립션 하게 되면 암호문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에서 16번 반복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라운드로 반복해서 한 번 암호화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암호화하고, 그때 이 암호화 비트를 16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암호 비트를. 그래서 실제 16 비트로 나눠진 그 평문을 16번을 이제 돌면서 암호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그 16비트가 이제 다 합쳐져서 암호문으로 생성이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16라운드 암호화 방식이다 라고, 이제 이게 시드 방식이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 대칭키 중에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의 AES를 한번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고요. 잠깐 이제 AE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문을 이제 암호화해서 변환하고요. 동일한 키를 사용을 해서
암호문을 다시 원문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ES 암호화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3버전이죠. 지금 이제 주피터에는 파이썬 3버전이 있습니다. 이 3버전은 기존 2버전과 좀 다른 게, 기존 2버전은 이제 크립토 이제 이 모듈만 설치를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파이 크립토 돔이라는 요 모듈을 설치를 해야지 요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키신 다음에 따옴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CMD 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뒤에 이제 인스톨을 하겠다라고 이제 명령문을 이렇게 치게 되면 모듈이 설치가 됩니다. 요 모듈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파일을 이제 복사를 하셔서 에디터 창에 복사를 하셔서 붙여놓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소스는 모드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이제 모드가 있는데, 그 모드는 이제 ECB 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부호표 모드라고 해서 간단한 고속 병렬 처리가 가능한 암호문 블럭을 이제 삭제나 교체에 의한 평면 조작이나 조작이 가능하고 재전송 공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화면을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모듈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명령문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요런 이제 컬렉팅 모듈,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 돔이라는 모듈을 불러들여서 다운로드가 됐고 성공적으로 인스톨 되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전은 이제 3.99 버전으로 설치가 됐고요. 요 이제 모듈이 설치가 됐으면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제로 만든 소스를 이제 여기다 붙여 넣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윗부분은 이제 파이썬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임포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드라든지 AES,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대칭키 암호화 방식 AES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블록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키와 평문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때 키는 이제 블록 사이즈와 같게 32비트로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본인이 이제 평문으로 암호문으로 만들 이제 그 평문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AES 이제 실제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실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 객체가 이제 메소드를 이제 인크립트라고 해서 암호를 이제 실제 생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암호문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암호문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문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암호문은 딱 봐도 일반 사람들이 이제 키를 모르면 이게 뭐 그냥 뭐 숫자들이 이렇게 뭐 영어랑 같이 있는, 그냥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제 암호가 된 이런 상태가 되죠. 키를 무조건 알아야지만 이제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요 줄을 보시면 이제 생성된 암호문 생성했던 키로 다시 복구화를 이제 여기서 디크립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화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복구화가 됐으면 다시 평문,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하고
복구화하는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한번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실습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